자, 안녕하십니까. 제2강입니다. 여러모로 여러분들 불편하시죠? 저도 처음이라 낯선 부분이 좀 있었고, 여러분들도 매우 불편할 겁니다. 오프라인 강의를 하는 게 훨씬 더 편한 것 같아요. 더군다나 우리는 7기 강의라 이론 강의를 너무 많이 해도 여러분들 좀 지루할 것 같고, 또 안 할 수는 없긴 한데, 아무튼 좀 시절이 좀 그러니까 우리들 서로 조금씩 참으면서 슬기롭게 극복을 해 나갑시다. 오늘 제2강 주제는 캘리그라피, 감성을 눈에 담다, 이렇게 주제를 했는데요. 우리 모든 예술이라는 게 특히 시각예술은 눈으로 보는 그런 예술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감성을 불러일으켜서 어떠한 아우라, 어떤 감동을 주는 이런 것들을 하는 거거든요. 특히나 캘리그라피는 상당히 그 상업성을 많이 띠기 때문에 우리 공통의 감정 혹은 소비자의 감성을 좀 이렇게 자극시켜서 그걸 목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이 감성, 글자 하나하나, 필획 하나하나 이런 거에 그 개인의 감정을 좀 잘 주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시각에 감성을 담아내는 거예요. 특히 이 소리에는 감성이 굉장히 예민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예민한 감성을 시각에도 담는다. 그래서 감성을 눈에 담다. 이렇게 주제를 붙여봤습니다. 자, 문자의 이해와 캘리그라피 목차. 먼저 문자의 탄생과 발전, 그리고 한글의 이해. 이제 캘리그라피란 모든 문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는 여러 가지 그 성격상 한글 캘리그라피만 다루기로 한다고 1강에서 말씀드렸죠. 한글 창제와 그 체제, 요거는 이제 그 주로 우리하고 조금 좀 거리가 있는 건데, 아무튼 잠깐 다뤄보고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2번 한글 자체의 종류와 형식적인 부분이에요. 형식이란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외형적인 체계, 이런 거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판본체, 필사체가 있는데, 판본체란 오늘날 인쇄체인 거예요. 그 기능이. 인쇄체란 뭐예요?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통 공통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제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같이 봐서 잘 인지할 수 있도록 가장 모범적인 어떤 것들, 이러한 스타일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필사체는 필기체인데, 필기체의 용도는 뭘까요? 이건 개인적 용도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수업을 들으면서 노트필기를 한다든지, 혹 어떤 것들 기억을 담기 위해서 어떤 메모를 한다든지, 그죠? 그리고 일기를 쓴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필사체의 용도입니다. 그렇다면 인쇄체는 어느 규정적인 그런 면모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필기체는 나만 알아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혹시 내가 편지를 쓴다든지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조금 알아볼 수 있으면 좋지만, 뻔한 거잖아요. 서로 내가 하고 싶은 얘기, 상대방이 대략 이렇게 조금 좀 글씨가 좀 잘 안 보여도, 혹은 좀 잘 익히지 않아도 넘겨짚어서 알 수 있는 것들, 이런 것이기 때문에 필기체는 자유롭게 쓸 수가 있어요. 그렇겠죠? 자, 그런 다음에 한글 서체의 변천을 한번 살펴볼 텐데, 이거는 왜냐면은 우리가 캘리그라피란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요. 모든 게 하루아침에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한글이 처음에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변해가는 진행 과정을 좀 한번 쭉 훑어봄으로써 왜 필연적으로 캘리그라피가 오늘날 어떠한 문자 디자인 혹은 문자 예술로 정립이 됐고, 그렇다면 그거를 기저로 해서 어떻게 우리는 해나가야 할 건지 이거를 예측해 보는 일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는 다양한 한글 서체인데, 지금까지 축적된 어떤 자료들을 봄으로써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새로운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내고 변형시키고 재생시키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서 매우 필요하죠. 자, 그 다음에는요, 문자의 탄생과 발전. 이게 1강에서도 조금 좀 설명이 됐었는데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을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한번 얘기를 해보죠. 문자란 왜 문자가 생겼을 것 같아요? 잘 생각해 보면 원래부터 인류가 뭐 태어나서 문자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류가 있을 때부터 말이 있었을까요? 글쎄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소리만 있었을 거예요. 이 소리가 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래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침팬치가 무슨 뭐 꽥꽥한다. 그걸 우리가 말이라고 할 수 있을지. 물론 자기들의 말이겠죠. 어떤 신호. 근데 되게 제한적이죠. 말이란 상당한 체계를 갖춘 어떠한 소리들, 형식화된 소리를 말할 거예요. 근데 말은 청각적인 것과 관련된 거잖아요. 시각과 전혀 관계없죠. 그런데 문자는 이 말을 담아놓기 위해서, 말을 보관하기 위해서, 보관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사람에게 보내든지, 아니면 시간적으로 나보다 후대에 온 사람들, 이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말하자면 문자는 말을 전달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근데 문자란 시각과 관계되는 거잖아요. 말은 청각과 관계되는 거고, 즉 청각을 시각화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문자라는 것은 말을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표어 문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말과 문자는 어떻게 구성될까? 말은 소리 속에서 소리의 의미가 담기죠. 문자는 형태의 의미가 담기는 거죠. 다시 말해서 청각의 의미가 담기는 거고, 문자는 시각의 의미가 담기는 거예요. 의미란 다양한 어떤 것들이 있겠지만 그것을 간단 명료하게 말하면요, 어떤 개념이나 정보예요. 정보는 개념으로 축적돼요. 우리는 하나 사안을 모두 다 표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어요. 대략적으로 두리뭉실하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를 개념이라고 해요. 말하자면 수많은 말들, 수많은 단어들을 추상화시켜서 딱 규정 짓는 거, 이걸 개념이라고 그러거든요. 정보는 개념으로 담겨요. 이 개념이 없으면 정보를 읽어낼 수가 없고 우리는 소통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엉뚱한 얘기 한다 그러면 개념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개념이란 우리 존재를 드러내는 어떠한 그런 거예요. 철학적으로 말한다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문자의 종류에는 우리말처럼 그냥 기호가 있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 속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야, 여, 이것도 아무런 의미가 없죠. 또 영어처럼 A, B, C, D 이런 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잖아요. 이런 그런 소리만 있을 뿐이에요. 이런 것들을 표문자고, 한자는 하늘천자 보면은 하늘천을 보는 순간 우리는 거기에 하늘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어요. 땅지, 그 글자를 보면 그 속에 땅이라고 하는 의미가 이미 포함되어 있어요. 이것을 표의 문자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처음에 우리 말도 우리 문자도 그렇고 한자도 그렇고 이 소리
표음 문자가 되기 전에 표의 문자로 돼 있었어요. 처음에는 어떠한 우리 말이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을 보관하고 전달한다는 걸 했잖아요. 개념이라는 것은 대개 어떤 물체, 실체적인 물체가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뭐죠, 형이상학적인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처음 글자가 만들어질 때는 뭐 예를 우리가 옛날에 봤을 때 어떤 뭐 기호 같은 게 있고 또 새끼줄로 이렇게 묶는다든지 그리고 어떠한 실질적으로 눈에 볼 수 있는 거 이런 것들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표의 문자가 점점 표음화돼요. 근데 왜 표의 문자가 표음화되냐면 그림이나 어떤 매듭이나 이런 것들은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물체를 말로 한다, 글자로 쓴다 그러면 글자로 쓰면 그 하나를 다 그리듯이 써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물건이 10,000개가 있다. 그럼 10,000개의 글자가 있어야지 돼요. 근데 물건이 10,000개만 있어요. 10만 개? 1000만 개? 더 많죠. 그리고 또 거기에 우리의 그 어떤 상상을에서 나오는 그런 그 개념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보태지면 10,000개, 1,000,000개로도 모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체나 어떤 개념 같은 거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호화될 수밖에 없어요. 자음과 모음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조합해서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표음화돼 가는 거죠. 한글은 표음 문자입니다. 만드는 과정은 상형이에요. 말하자면은 어떤 목구멍에 그 생김새를 보고 만들었다. 뭐 입술의 모양을 보고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 그런 그 모음을 만드는 그런 방법은 상형의 의미가 있지만 그것은 만드는 과정은 그렇다 하더라도 나중에 쓰임새는 소리만 남는 그런 표음 문자예요. 물론 모음, 아야, 어여 이런 것들도 다 마찬가지고 좀 뒤에 가서 설명을 할게요. 자, 그런데 미리 말씀드리면 캘리그라피는 표음 문자를 표의 문자화하는 거예요. 소리 우리 그 어떤 뭐랄까 고등어 그러면 고등어는 그냥 소리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리에는 그냥 소리만 조합해서 만들어진 고등어라는 글자에는 어떤 고등어라고 하는 이미지를 우리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러면서 고등어를 쓸 때도 약간 좀 고등어 느낌이 나게 하면은 볼 때, 와, 저거 재밌네. 고등어 같네. 그런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어를 고등어 모양새처럼 이렇게 약간 쓴다고 보면 우리나라 말을 모르는 사람들, 우리나라 글자를 모르는 사람들도 딱 보면서 저거 무슨 생선 같네? 어, 고등어 같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매우 흥미롭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고등어 광고를 할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위해서 한글로 썼는데 고등어 같은 생김새로 썼다면 실은 우리나라 사람에게 광고하려고 그랬는데 외국 사람들도 그걸 보면서 고등어를 말하는 건가 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또 그런 실적인 물건도 그럴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의성어 같은 거 있잖아요. 의태어 같은 거 이런 것들도 예를 들어서 지금 까치가 밖에서 까치 소리가 나는데 깍깍 쓸 때 약간 좀 깍깍하는 느낌을 쓰면 오 짹짹하는 거하고 좀 다를 거 아니에요. 그리고 멍멍할 때하고 다를 거예요. 쓸 때 멍멍할 때와 깍깍할 때 생각해 보세요. 약간 좀 달라지겠죠. 이러면은 보는 사람이 그러한 어떠한 인상을 가질 수 있어요. 이렇다면 엄밀히 말해서 표음문자의 표의 문자화라고 할 수 있고요. 개념이나 정보를 이미지로 만드는 일이에요. 이게 바로 캘리그라피예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